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한 주의 스타트가 좀 괜찮은 모습들인데요. 여전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삼성전자고요. 우측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급락을 했을 때에는 지수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니까 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131만 2천원 자리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대라는 거, 그 자리를 넘어가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부분을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좌측이 셀트리온의 주가죠. 46,000원대 강보합권역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우측을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이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510포인트가 달성이 된 이후의 조정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셀트리온이 진행을 하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 520포인트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종목군들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2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무료 문자니까 좀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실 때에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셔야지만 일단 확실하게 진단을 해드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종목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그곳에다가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문자 상담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당 제약입니다. 5,14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제약 섹터의 주가 흐름들이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3,000당 제약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지금 밀려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3,700원대에서 5,400원대의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그려주고 있죠? 여기에서 보시게 된다라면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가격대,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가격폭만큼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 하나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 상승폭만큼 움직인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목표가는 약 5,000원 부근에서부터 5,200원 정도대까지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4,955원이란 말이죠. 5,000원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피로도가 슬슬 쌓일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박스 상단권역이죠. 5,400원. 이 라인대를 넘어서는지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괜찮을 겁니다. 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특히나
지금 현재 어닝 시즌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아니,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게 되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서 5,200원 사이에서는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예림당이에요. 6,2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예림당 최근의 흐름들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림당 같은 경우는 이 Y시리즈가 이 주가에 대한 향방을 좀 결정을 지을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지금 이 Y시리즈를 좀 보고 있습니다. Y시리즈를 좀 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책은 상당히 좀 재미있게 꾸며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에 대해서 판매량,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느냐, 이 부분들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언더슈팅이 나왔지만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이 폭만큼 다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7,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역의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과거에 이 12월 달 중순에 약 9%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자리 때 일단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저항대를 받을 때는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의 폭은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800원대에서부터 7,0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1선이 아직까지는 하향각이죠. 하방각이기 때문에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시세의 탄력은 좀 붙을 수 있다라는 점. 아마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한 번 더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으니까 6,000원대 후반에서 7,000원 정도 때는 한 번쯤 챙겨주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작년 말 매도 이후에 올해 초 재매수 전략을 취하려고 하는데 재매수 타이밍은? 이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현대제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강 섹터 중에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현대제철, 그리고 비철 쪽에서 보게 되면 고려아연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대부분 많이 빠진 주가의 주식들을 보게 된다면 요런 흐름들입니다. 요런 흐름들인데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보세요. 일단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상승폭만큼 밀려 내려온다라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야 고점이 나왔죠. 그러면 이 폭만큼 빠져야 되잖아요. 요래 빠지게 되면 이 자리대가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지지 라인이 나왔죠. 지지 라인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이 하락 N자형에 대해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게 2차였었죠. 1차는 이 하락폭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이 폭을 보게 된다라면 약 82,400원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마지막에 10만원대에 매수를 하신 분도 상담을 또 받아오셨는데 우선적으로 104,000원에 15%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241전짜리이자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입니다. 이 77,000원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1차가 82,000원대, 그리고 2차의 되돌림 자리대는 약 61선 부근인 84,000원대입니다. 즉 1차 82,000원, 2차 84,000원 잡아놓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10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던가 한 차례 잘라내고 다시 매수를 포인트를 잡는 방법. 그리고 올해 초에 새로운 매수 전략을 취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바닥이 나왔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하순경에서부터 2월 초 사이에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좋겠다. 바닥은 외바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78,000원 이하권역으로는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매수 타이밍을 조금만 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문자가 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다산네트웍스입니다. 다산네트웍스가 6,44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다산네트웍스 한번 볼게요. 다산네트웍스가 과거에 좀 상승을 했다가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여전히 이 하락세 때는 돌파를 못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보였을 겁니다. 자, 박스 상단권역까지 나왔었고요. 요 자리대, 결국엔 지금 자리대는 저항대로 일단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폭만큼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61선 저항이 있고 241선 저항이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은 긍정적입니다. 매수가가 6,44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돌파가 됐습니다. 21선이 이탈되면 안 됩니다. 즉 5,400원짜리 대가 깨지면 안 되니까 요 자리대 넘어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 박스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폭만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겁니다. 즉 6,000원에서 6,100원 정도대, 이 6,000원에서 6,100원 정도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이에요. 현대중공업을 24만 5천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조선 섹터에 대해서 탑픽 종목은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이었었죠. 현대미포조선이 1번 대장, 2차가 이 부대장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하락 N자로 빠진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계속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실 나는 거예요. 자, 밀려 내려왔죠. 고점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폭만큼 밀려 내려와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대가 얼마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23만 4천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요 자리대 일단 안착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를 오늘 안착시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폭만큼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만큼 다시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종목은 22만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23만 4천원 자리대를 안착을 못하면 얘는 22만원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 22만원 자리대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4만 5천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매수가 부분까지는 아마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이번 주 중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고 나서 추이를 좀 지켜보자. 만약에 이 종목이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현대미포조선도 밀릴 겁니다. 현대미포조선이 밀리면 같이 밀린다라는 거, 상승을 하면 같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YG엔터입니다. 두 분이 물어보셨어요. 48,9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55,100원에 과감하게 8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YG엔터 한번 볼게요. YG엔터를 좀 보시면 지금 뭐 55,1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기술적인 반등 흐름 나옵니다라는 분들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래 꼬리 달고 반등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48,9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정고점이니까 이분 48,900원에 사신 분은 절반 일단 좀 챙겨주세요. 왜? 쌍봉 믿고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30% 매수하신 분은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고 55,100원에 매수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80%예요. 절반 정도 줄여놓고 보세요. 왜?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는 위에 있죠. 손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비중 80% 너무 비싸요. 절반 정도 과감하게 줄여놓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박스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란 말이에요. 55,000원대 중후반권역. 그죠? 이 자리대는 넘어설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넘어설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박스권이 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이거. 그 이 폭만큼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1차로는 지금 전고점 자리대니까 지금, 2차는 57,500원 자리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1차는 지금 자리, 2차는 57,000원대. 요 자리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싸이, 복귀하죠. 2월달. 2월달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YG엔터가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오로라도 될 수 있고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특히 55,100원에 매수하신 분 욕심 갖지 마세요. 80%. 나중에 또 밀려 내려오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는 적절히 시기적절할 때 진행해줘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종목은 21선 기준으로 대응하세요. 즉 52,0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이 아니고 이번에 이 종목 먼저 해드릴게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스마트폰 관련주 이제 정리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파트론을 한번 볼게요. 파트론 뭐 매수가를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은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죠. 포화 상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역배열이니까 반등시 매도해줘야겠죠. 반등시에는 좀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올해는 뭐라 그랬습니까? 스마트폰이 아니라 태블릿 PC란 말이에요. 태블릿 PC 관련주 쪽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IT 쪽으로 할 거라면 태블릿 PC도 괜찮지만 LED 쪽 섹터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파트론 같은 경우 뭐 매수가 비중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입니다. 다음! 자, 다음 종목은요, NC소프트가 있습니다. NC소프트가 244,000원에 7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NC소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PD의 드림하이를 보시게 된다라면 NC소프트 포트 편입하고 목표가 25만원 잡아드렸어요. 목표가 25만원 잡아드렸는데 25만 3천원 찍고 나서 죽어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자, 결국에는 요거 박스였는데 요 박스권역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폭만큼 밀린단 말이죠. 이 폭만큼 밀려버리게 되면 요리카까지 밀려 내려오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대 21만원 자리대가 저점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 금요일날 저점을 찍었던 게 21만 1,000원이네요. 21만 1,000원인데 지금 요 폭만큼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은 이 폭의 절반 되돌림이니까 요렇게 잡게 되면 약 23만원 자리대입니다. 자, 즉 리스크 관리 자리는 21만원 리스크 관리 자리대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23만원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FA입니다. 47,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SFA 한번 보도록 할게요. SFA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 AMOLED에 대한 장비주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바닥을 슬슬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여전히 SFA 같은 경우도 61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즉 삼성 쪽에서 이 AMOLED의 투자 지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탄력도 면에서 다소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약 한 43,000원 정도 때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아 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 시에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느냐? 현대제철이네요. 현대제철은 했고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11,580원에 20% 향후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도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1,580원 주가가 아직까지 저는 진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1910포인트 때부터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중장기적으로 보고 본다라면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과연 내 계좌에 대해서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반등 이후에 다시 빠진다고 봅니다. 시장 아직까지 바닥 확인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반등 나오면 잘라주고 나서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중이 20%니까 반등 나오게 되면 11,700원대 800원 요 자리대 오게 되면
매도하고 다시 잡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장대 양봉을 그렸단 말이에요. 장대 양봉을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양봉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단기적으로 이 자리대 45,0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한 번 더 반등을 노리게 된다라면 약 한 48,000원에서 맥시멈 51,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로스컷 3% 잡고 1차 48,000원, 2차 51,000원 자리대까지 목표가 설정해놓고 대응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못해드린 부분들은 나중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좀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바닥 확인은 못했고요. 못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은 덜어주고 현금을 만들어 놓고 보자.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고 종목장 세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어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죠? 지난주 토요일날 강연을 해드렸는데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날도 마찬가지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노하우 한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요. 오전 11시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수역 7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약 한 50m 정도가 가시면 우측에 HMC 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그곳 4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전 11시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하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무료 강연회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단언컨대 아마도 상당히 유용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 끝나고 난 이후죠. 증시 큐 여보세요. 방송 프로그램 끝나고 4시부터 공개방송, 온라인 공개방송을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